결혼에 대해서 오늘 또 할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저 나이대의 관점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제가 항상 말하는 도와드리구샤라고 하는 채널 자체가 사람의 관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려고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관점이죠. 어떻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하느냐, 어떻게 현상을 바라보느냐, 그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물론 뭐 지난 시간까지는 남자 입장에서도 말씀을 주로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결혼에 대한 피해자가 예전하고 지금 바뀌었거든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결혼에 대한 피해가 여성보다 남성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뭐 옛날에 좀 정신 나간 여자들이 하는 말이, 애를 낳으면서 내 몸이 망가지니까 제일 피해자다. 그럼 결혼하고 애 안 낳을래 했나? 그거 말이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결혼을 할 때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거야라고 하는 전제는 이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문제없이 살아가면 좋은데, 이혼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이혼을 하지 않고 중간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특이한 겁니다. 일반론적이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그게 더 특별한 겁니다. 원래 인간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내력이 강하거나 그렇게 뭐 생각이 그래 깊게 멀리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실정을 더 빨리 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결혼해 네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결혼해 놓고 결혼하고 나면 왜 눈 돌립니까?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만든 결혼이란 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문제를 직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꾸 구습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세대들은 옛날 결혼 방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그런 교육이나 그런 환경이 자랐기 때문에 남자가 하고 여자는 받쳐주고 이게 이 모양이 잘 됐었어요.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은 맞습니다. 그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피해들은 있었지만 그 피해만 바꾸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 자체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서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결혼 대상은 당연히 없죠. 남자들이 생각하는 결혼 대상자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없고, 그래서 결혼 시장도 붕괴되고 있지만 결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까지 남자에 대한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주제는 여적여라고 하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자, 오늘 할 주제 핵심은 뭐냐면, 결혼은 투쟁과 주도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요즘에 결혼생활 중에 잘못된 게, 이게 82년 생 김지영 세대 이후에 이게 페미니즘이 나오면서, 페미니즘이 참, 그 제일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페미니즘이 나오고, PC 운동 이런 것이 결합되어 나오면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받고, 여성이 남녀와 맞죠. 인간적으로 남자, 여자 동등한 게 맞아요. 그래도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 중에 과격한 방법들이 많은 거예요. 과격하고 너무 무시한 방법들. 그냥 무조건 5대5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여자들은 권리는 주장하는데 의무는 없도록 하죠. 가장 큰 게, 저는, 남녀 문제 해결하려면 제 1번이 있습니다. 국방 문제 해결하세요. 국방 문제. 왜냐면 이거는 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고, 이건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녀 평등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도의 첫 번째 개선이 바로 국방 문제입니다. 국방 문제. 국방의 의무를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과 잠시 쉬고 있는 것이, 그 쉬는 게 50년 넘은 겁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종전 협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선전 포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때리면 됩니다. 한쪽에서 아무나. 그러면 전쟁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내일 때린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태가 오래 갈 뿐. 국방의 의무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서 82년생 김정 세대들 후에 나온 여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정신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여성의 착취 그리고 남성의 우월권이라고 이 두 개로 바꾼 거죠. 결혼은 남자에게만 유리하다. 남자에게. 여성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아무 권리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온 말이 거죠. 우리 애 낳아주잖아요. 우리 애 낳아주는 건 어떻게 할까? 예전에 그 페미니즘 그 논쟁 나온 거 있잖아. 그 미친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건요. 이 말 해가지고. 뭐지? 애를 연자 낳냐? 무성생식이냐고. 싫으면 애 안 낳으면 되잖아.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면 돼. 본인이 저 선택권이 있잖아요. 애 안 낳고 결혼하면 되잖아. 결혼 안 하면 되잖아. 아니면 정말 애 안 낳을 사람과 결혼하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물론, 분명히 인정하고 인지해요. 아, 사회 구성 자체가 남성들 위주로 돌아오다 보니까 여성들이 피해를 받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보완할 것만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5대5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 외자는 5대5의 개념으로 태어나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냐, 이걸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걸 따지자면, 정말 가치 기준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가치를 많이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남자는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에게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DNA에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은 책임감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래서 내 거, 내 새끼, 내 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들어가면 내 가족부터 챙기잖아요. 안 그렇다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DNA부터 다르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결혼이라는 시점을 이때부터 결혼은 여성에 대한 착취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혼할 때 내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 저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싸움. 그래서 결혼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경제력을 여자가 가져야 된다. 아니, 돈은 네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리는데 왜 네가 내 경제력을 가져가냐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무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MZ 세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남자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지만 여자들이 항상 요구가 많잖아요. 자, 생각해 볼까요? 남녀 평등인데 왜 남자는 집을 해야 돼요? 여자는 왜 혼수만 하면 돼요? 애를 낳아주니까. 애 안 낳아주면 안 해도 되겠네. 애 안 낳아주는 결혼을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애를 못 낳잖아. 남자는 씨를 주고 여자는 받아서 키워서 나는 거는 자연의 섭리인데 왜 자연의 섭리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자연의 섭리가 시비를 걸려면 하나님께 시비를 걸든지 아니면 당신 몸을 바꾸든지 당신 몸 자체를 바꾸면 돼. 애 못 낳는 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수술해가 자궁 적출해내세요. 적출해낸다고 난소 손 보세요. 그럼 애 못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 되니까 그래 살면 되잖아요. 인공적으로 할 수 있어. 호르몬 주사 맞아가지고 여성 호르몬 없애버리고 남성 호르몬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 이렇게 됩니다. 그래 살면 되잖아요. 선택권이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싸우지 말자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제가 말자고 하는 거죠. 내가 결혼을 이미 시기가 지났으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투쟁하고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혼에 대해, 그러니까 80여 년생 김지영 세대부터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피해를 주는 것이 남자가 줬긴 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미안한데 여러분들한테 피해 준 거는 대부분의 남자가 아니고 권력을 가진 남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남자. 그 권력을 가진 남자 때문에 우리도 피해봐요. 그 압니까? 남자도 피해보는 겁니다. 여자도 피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한 사람과 그의 가족, 또 한 사람과 그의 가족, 남자도 다른 형태로 살아왔을 거고, 얘도 다른 형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지구상에서 그 많은 시간과 장소 중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커피숍에 만나든지 누가 소개를 시켜줬든지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눈에 그냥 뭐가 약간 씌어있기 시작하니까 상대가 좋아 보였던 거겠죠. 그렇잖아요. 뭐 남들이 볼 때는 야 누구 왜 만나 이랬는데 지구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남들이 만나면 뭘 저러나 만나. 그래, 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질적인 것이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인류 전체가 발전을 해나가고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결혼해가 나와서 좋은 자식이 나올 때도 있고 나쁜 자식이 나올 때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열성인자가 나올 수도 있고 우성인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인자는 사회에 성공하고 열성인자는 자의 구성을 내거나 미리 도태되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은 그런 룰로 만들어져 있어. 내가 태어나서 내 새끼가 다 잘 살면 좋겠지만 모두 다 잘 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론 내 새끼가 잘 되면 좋죠. 하지만 내 새끼가 장애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경원이나 그 저런 애들처럼 강소나 이런 애들처럼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뭐 명리학적으로 사주를 보면 사주 팔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런 사람이 그럼 결혼해서 자식 안 나오면 그런 애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을 넣을 가능성이 90% 이상인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만 된다면. 예.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다 유전자 구조 문제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연구가 안 돼서 그렇지.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쟁하고 주도권을 잡는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 개인도 개인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을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발전시켜 나가고 문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종족을 유지시켜 나가고 번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잖아요. 딴 것까지 씨를 다 뿌리라고 하는 그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종의 보존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협상입니다. 희생. 세크리파이스하는 거. 결혼은요, 누가 누구를 더 많이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상호 희생이 결혼입니다. 상호 즐거움을 가져야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은요, 희생과 봉사, 힘듦, 한마디로 하다한 겁니다. 하다고요. 근데 여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특히 여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직장 생활 나는 편하고 돈 벌어오는 거 받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결혼은요, 즐거움과 행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혼 생활 자체가 그냥 바로 전쟁이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갖고 자식을 만들어내고 이 자식이 자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속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큰 흐름에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과연 살아오면서 즐겁고 기뻤던 시간보다 괴롭고 힘든 시간 어느 게 더 많았는지. 대부분 다, 아니 전부 다 괴롭고 힘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 추억이나 그 기억 때문에 그냥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말씀은 인생은 고라고 했던 겁니다. 고통. 근데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풀리고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막 흰 드레스 입고 뭐 여자들이 그게 로망이잖아요. 좋은 드레스 입고 좋은데 결혼하는 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제발 다른 거 좀 쓰라니까. 근데 그거 써야 되겠대. 신혼여행도 잘 가야 되고. 신혼여행 외가 다음에 한번 또 가면 또 갈 수 있는데 그건 고온되는데 결혼을 평생에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이 유전자가 한 사람만 결혼해서 하나만 퍼뜨려야 됩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퍼뜨리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일부 다치자가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유전자 잘 퍼뜨려야지. 그래서 그 정자은행에는 그런 거 테스트 잘 해가지고 좋은 유전자만 모아놔가지고 그거 다 뿌려놨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그래, 누굽니까? 그거, 텔레그램인가? 텔레그램이죠. 그거 만드네. 그거 만들었더니 정자은행에 정자 기부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놨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잖아요. 그 태어난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재산 나중에 다 나눠준대, 걔들한테. 걔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몰랐던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있었네?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파더가 따로 있었네?가 되는 거죠.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었네. 근데 갑자기 나한테 돈을 주네? 그걸 횡재라고 하죠, 횡재. 예.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괴로움 속에 잠깐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결혼하고 이런 거를 누가 교육시켜야 됩니까? 가정교육이죠. 그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심으시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듦의 과정입니다. 자, 지금 결혼하려고 마음먹는 여러분들, 젊은 여성분들, 특히 여성을 대상이니까 20대, 30대 여성분들 본인들이 자라오면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온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아버지나 엄마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힘들어서 뭐 가정이 뭐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깔봐보는 사람이 왜 나옵니까? 아빠가 딸 고생 안 시키려고 피눈물을 먹은 게 다 고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봐도 그래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는 그 삶을 결혼해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고 그걸 당연시 하잖아요. 당연시 하지 마세요. 결혼은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고생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되고 서로에게 희생, 봉사,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희생하고 서로 투쟁하지 마세요.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 어느 게 좋을까? 미래를 위해서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까? 내 현실이 안 맞다면 서로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내 새끼는 무조건 잘 돼야 되라고 하는 것을 대치동맘이라고 됐던 거 기러기 아빠를 만드는 아마 대치동맘 요즘에 밈 나오는 것처럼 아빠를 ATM기 만드는 그런 거 잘못되고 삐뚤어진 여성상들 내 새끼를 위해서는 모든 최선을 다한다. 그게요. 정확하게 적을까요? 정신병입니다. 그런 일 만나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가정이고 뭐 다 문제 생깁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방송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보도에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지만 보도에 보니까 뭐 30억 썼다고. 남자 돈 30억을 뭐 유학 가고 뭐 그 정도 썼겠죠. 미국 갔었는데. 미국 생활하면서. 남자가 딱 기러기 아빠랑 오랜 시간 보냈다고. 결혼해서 자식과 아내가 내 옆에 없을 바에야 말아 결혼합니까? 제가 항상 그래. 말아 결혼하냐고. 유학 보내고 이런 건 몰라도 어릴 때부터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미쳤냐고. 말합니다. 미쳤냐고. 그게 바로 남자는 남자들로 고생하고 여자는 여자들로 고생하는 겁니다. 결혼은요. 그 행복을 좀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행복의 시간을 길게 가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협상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결혼은 고생이라는 공식을 잊지 마세요. 결혼은 고생이다. 결혼은 고생이라는 거 알면 결혼을 하겠다는 그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결혼은 고생이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요. 여러분들은 다른 무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편안한 안락함을 누리려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다 보니까 참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중간중간에 그 하고 싶어로 살면서 대중을 감다고 바쁘면서 여행도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 그래서 빚에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뿐입니다.
인간도 애니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휴먼도 생각하는 애니멀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구상에서는 동물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동물들보다 어떤 면에서 약간의 우위를 가질 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페셜,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동물들도요, 시작할 때 그렇게 삐까뻔쩍이 시작 안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생각하세요. 결혼은 고생이란 건 아니고 현실을 시작하세요. 지금 20대 여성 여러분들 잘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잊지 마세요. 결혼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 즐겁자고 하면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좋을 때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고 또 사람 만나고 또 새 사람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늘 바꿀 수 있으니까. 늘 프레시하고 새로워요. 이 사람과의 경험, 저 사람의 경험. 그럼 즐거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내고, 인류를 생존을 이끌어 나가고, 인류가 계속적으로 대가 끊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든 간 어쨌든 인류가 계속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중에 잘난 사람이 나오면 문명을 이끌어 나가고, 못난 사람이 나오면 그냥 사람 채워주는, 구색 맞춰주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구색을 맞춰주는 사람이 될지, 문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지는 당신들 사주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면 알잖아요. 콩 심으면 판나는 거 맞습니까? 참외 심으면 참외나지, 참외 심으면 수박이 나던가요? 내 자식이 뭐 별로라고요? 그럼 여러분, 당신이 진행이 별로고 당신의 신체 상태가 별로란 뜻입니다. 안에 유전자, 물론 발현 안 된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콩 심으면 콩나지, 콩 심으면 판나는 거 맞습니까? 내 자식이 왜 이상하냐고요? 당신이 이상하니까. 당신 상태가 안 좋은 걸지,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부모에서 나온 거잖아. 아빠가 나쁘든 엄마가 나쁘든 둘 중에 하나가 머리가 나쁘니까, 아니면 둘 다 나쁘니까 아가 머리가 나쁘면 IQ가 떨어지는 거지. 그걸 왜 R을 못해요? 본인들을 자책해야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잘 챙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걸 심어준 애들이 누구냐? 지금 MZ세대들, 그 위에 김지영 세대들, 3, 40대 그 언니들을 조심해라고요. 3, 40대 언니들이 20대 지금 초중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달콤하고 발음만 해주는 것 같은데, 절대요, 그들은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도 망쳤으니까 너도 망쳐. 그 왜냐고요?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여자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거. 여자는 협동심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협동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협동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안 됩니다. 뭐냐면 다르게 말할게. 사회적 협동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냐? 개인적 협동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새끼들끼리를 상해서 모으는 그 내 애와 관련된 뭐 이런 거는 협동심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사회적인 거는 발휘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캣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양이를 내 새끼처럼 생각하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자식이라 하죠. 하나. 물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어. 내 조카라고 막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내 조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 애정이 있다고 하지만, 내 새끼처럼 하지는 않아요. 아유, 반가워, 뭐 같이 친해지고 노는 건 있지만, 걔 인생을 위해서, 걔의 견성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연히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왜? 사회적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뱃속에 아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전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이 그런 여자의 성징적인 특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성과 남성은 특징과 특질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존재가 만나서 사는 게 그리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고생이란 게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이상하게 심어줘. 결혼하면은 내가 다 가져야 된다. 결혼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남자는 돈 벌어서 여자를 받들어줘야 돼요. 이런 이상하게 만든 결혼 풍습. 누가 만듭니까? 그게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니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줄 것 같은 그런 3, 40대 언니들은 대부분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사상을 심어준 겁니다.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마녀들이에요, 마녀들.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똑바로 생각을 하고 똑바로 바라보세요. 결혼이란 뭔가. 어머니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아버지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정말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뿐이 아닙니다. 결혼을 갑자기 하는 그런 거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혼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해야 되고 철저히 앞뒤를 맞춰야 되고 길게 볼 장기 플랜 투자 계획입니다. 장기 투자기에 장기 투자. 절대 단기적으로 성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해가지고 뭐 남편이 지금 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보너스 타면 뭐 쓰고 보너스 타면 뭐 사고 보너스 타면 이번에 저 해외여행 갔다 오고 보너스 타서 이번에 내 백 하나 사줘. 남편 시계는 사줍니까? 지 백을 사면서 남편 시계 사준 꼴을 못 봤다 내가. 남편은 지 돈으로 마누라 시계도 마누라 백도 사줘야 되고 내 시계도 사야 되고 항상 남자는 시계 잘 못 사는 거지. 좋은 걸 못 사는 거지. 연애는 로맨스입니다. 연애는 여러분의 감정이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애는 감정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결혼은요.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돈은 감정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능력으로 버립니다. 능력과 이성으로 버리는 겁니다. 결혼은 돈이 제일 중요해. 잊지 마세요. 사랑 그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육체적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불똥 스파크 뛰게 만드는 쟤는 나하고 육체적으로 잘 맞겠네 그 컨택을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욕정의 다른 이름이죠. 욕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도 못생긴 남자나 몸매 안 좋은 남자 이상하게 그런 남자 싫어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끌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종족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전자 코드에 우리 딱 처음부터 박아놓은 거예요. 그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연애를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면 돼. 감정적으로 하면 돼. 뒤끝을 둘 필요도 없고 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동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살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다른 겁니다. 결혼은 행복과 편안함, 안정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고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깨는 딱 그 짐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망각시킨 게 82년 김지영 애들이 그 밑에 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인생을 고친다.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부자 남자 만나가지고 나는 명품 마음대로 쓰고 좋은 거 많이 쓰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결혼은요.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한쪽 어깨에는 전체 인류의 번식, 종족 유지 본능 한마디로 인간 종족이 계속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는 유지가 돼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이쪽 어깨에는 이 인간 종족들이 살아가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 중에 누군가는 거기 1익을 담당하고 누구는 10익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양쪽 어깨에 이렇게 실리는 겁니다. 그 의무감이 실리고 그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식을 성성껏 키워내고 성의를 다해서 키워내가지고 그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결혼의 목적은요. 부모 역할을 다하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약간 행복함도 맨날 괴로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즐거움도 주고 둘이 뭐 성관계하는 즐거움도 생기고 둘이서 또 마음이 통하니까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요 내가 좋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은요 딱 두 개입니다. 종족의 유지, 문명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죠. 내가 얘 만나고 살다가 쟤 만나고 살면 되지. 말하고 복잡하게 그 정부에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연애사를 왜 정부에서 인정받아가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발전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랑 이렇게 만들자고 국가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혼제도.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제도에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결혼도 법이고 이혼도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혼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혼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국가가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결혼은요, 그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여러분, 나이든 언니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제대로 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라고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할까? 그딴 생각하지 마. 그때 그게 틀린 거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어떻게 낳아가지고 이가 어떻게 자랐어? 사회 구성을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하라고요. 그 고민이 결혼의 시작이라고요. 그렇게 결혼하면서 그렇게 그러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될까? 나는 어떤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고민하고, 이 생각하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네 성욕, 욕구 해결할 사람, 그 예쁜 데 찾지 말고, 그래, 찾아 헤매지 말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들은 이상한 애들 만나가 자꾸 우리 엮이는 거 아니냐고. 그걸 하지 말고, 내가, 못 이룬 게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자식이. 그건 바람이잖아. 강요하지 말고 바람을 가질 수 있잖아. 그 바람을 가지고 그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내 씨가 있으면 아니면 짝이 뭐 남자가 있어 밭에서 뭐 알 키우내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결혼이라고요. 압니까? 결혼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평화와 안정감, 뭐 행복,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잠시 들어오는 더울 때 한 잔씩 마시는 물과 같은 겁니다. 생명수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세요. 20대 여성 여러분들, 특히 남자는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해요. 뭐 꼰대 소리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한다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들 왜? 그 늙은 언니들은 40도 늙었지. 30도 넘어가면 늙은 거예요. 늙은 그 언니 여자들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트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몇 퍼센트가? 95%는 넉넉 잡고 95%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예요. 그 내 말 들으세요. 아예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런 걸 조언을 들으려고 하면 남자들에게 듣고 다른 사람들 들었어요. 실제 결혼 생활할 때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여자도 고생 많이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버리고 사회에 취급받는 건 남자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 아들 이야기 듣지 말고 늙은 언니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참고만 하세요. 듣는 걸. 그렇다고 관계를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세요. 결혼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게. 결혼 정년기는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미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미모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도 싱싱하고 육체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애를 가지고 낳고 키우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거 말하면 성희롱이 나가더라고.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음의 시기가 있는 거고, 그 젊음의 시기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젊음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 에너지, 아름다운 몸 안에 에너지를 자식을 놓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놓은 자식이 제일 좋은 거고,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28 넘어가면 노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난자 상태가 이제는 점점 프레시하지 않단 말입니다. 35, 40대도 애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있죠. 낳을 수 있죠. 상태 안 좋은 애가 더 많아지니까 문제지.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꾸, 그래도 멀쩡한 사람 낳는 아니요. 40에 돼서 낳는 경우, 특별한 경우 제야 멀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 고기 사러 가고 싱싱한 거 사요. 하루라도 안 지난 거 사잖아. 안 그래요? 뭐 살 때 싱싱한 거 안 사요. 날짜 찍혀 있잖아요. 그럼 어제 나온 거 사요? 오늘 나온 거 사요? 3일 전에 나온 거 사요? 당연히 오늘 나온 거 사지. 그게 정상입니다. 여자들이 20대 때 그 선택을 받는 게 정상이고, 그때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싱싱한 거 좋은 거 사려고 하잖아. 신선식품.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뭐 사람을 뭐 식품에 비유하는 멋지 그러면 사람 식품이지가 뭐 다른 동물 입장에서는 사람도 동물이라고요. 신선할 때가 좋은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그래서 서로 넘기지 마라 가능하면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그 맞잖아. 남자는 물론 40에 가도 되지만 남자 40에 여자 20 뭐가 안 맞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선남선녀 젊을 때 젊은 처녀 총각 때 결혼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평생까지 살 수도 있고 중간에 헤어지고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되지. 그때는 애 안 낳아도 되잖아요. 그때는 연애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결혼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 결혼 두 번을 힘들어 하던데 능력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하면 되지. 그거. 아, 좋잖아. 아니, 뭐, 백 하나 사고 평생 그만 쓰라면 써요? 아니잖아. 다 바꾸잖아. 집도 한 군데 계속 살아요. 저 좋은 데 가고 싶어 하고, 새로운 집 살고 싶어 하잖아. 새로운 동네 가고. 혹은 뭐, 마누라 남편은 왜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혼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결혼은 환상이 아닙니다. 결혼은 실제입니다. 결혼은 뭐다? 고생이다. 고생이기 때문에 서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 협상 이런 데 대해서 엉뚱한 딴지 거는 82년생 김지영의 80년 세대 이후에 하는 그 늙은 언니들이 하는 말, 할매들이 하는 말, 할매 맞아요. 40, 여자는 40 넘어가면 할매입니다, 할매.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듣고 나가고 정말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삶 이야기를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결혼은 고생이다. 끝.